자, 그럼 오늘은 이제 y 델타 변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조금 보자면, 예, 막로 전류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무조건 여기는 좀 통달을 할 정도로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 일반적인 보통 회로에서 우리가 거의 막로 해석법을 쓰면 어, 풀릴입니다 대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점 전화법 같은 걸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절점 전화법은 근데 막로 해석법보다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서 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죠. 예, 분수만 아니면 이게 더 많이 쓰였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y 델타 변환을 하면 좀 편리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뒤에부터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회로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하기가 좀 힘들죠. 얘랑 병렬도 아니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두 개에서 병렬이랑 이렇게 하면 좋은데 중간에 또 뭐가 하나 끼어 들어가지고 직병렬로 우리가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주 까다로운 회로가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막로 해석법 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만병 통치약이라고 볼 수 있는 막로 해석법이 있는데 막로 전류법 막로 전류법도 좋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y 델타 변환을 알고 있으면 여기 t 파이 형태죠. 여기가 t자 우리가 y를 델타를 이제 파이형이라고 그러고요. y를 t형 여기가 이제 y형인데 t형하고도 같죠. 얘를 이제 델타형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랑 병렬되죠. 여기랑 병렬되죠. 얘랑 얘는 두 개가 직렬이 되죠. 여기 직렬이 되죠.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여기 저항이랑 여기서 구한 저항이랑 병렬이죠. 그러니까 직병렬로 간단히 풀어줄 수가 있다. 공식을 좀 외워두면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식이 너무 어려워요. 외우기가. 또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브릿지 휘스톤 브릿지 회로 같은 이런 회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로 해석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은 풀립니다. 그래서 막로 해석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막로 해석법 이외의 방법을 쓰자면 여기가 델타형이잖아요. 델타를 y로 이제 바꿔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직렬이죠. 직렬이죠. 여기랑 여기가 병렬이죠. 여기 구하면 여기랑 다 직렬이죠. 이렇게 해서 직병렬 회로를 해서 구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y 델타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삼상 회로 같은 경우 y 결선, 델타 결선 우리 삼상 전원 같은 경우도 y 델타 결선을 많이 하고 전동기라든지 이런 유도 전동기 같은 것도 델타 결선, y 결선 이게 많이 합니다. 시퀀스 회로 이번에 배울 텐데 거기에 y 델타 해서 그 뭡니까 전동기의 y 델타 원전 나올 거예요. 그 전동기를 이제 이렇게 y하고 델타 결선하는 방법이 되는데 저항 같은 경우
비슷한 내용이죠. 저항 같은 경우도 이 y 델타를 좀 알아두면 살짝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에서 상호 연결된 저항이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고 직병렬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Y 결선이 이제 이런 모양이고 델타 결선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Y에서 델타로 변환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좀 암기 팁을 살짝 좀 적었는데 공식이 외우기가 참 어려우니까 암기 팁을 살짝 적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A하고 B 사이에 저항을 한번 보죠. 여기서 바라보는 RAB 저항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RA하고 RB가 있죠. 두 개 직렬 저항이 됩니다. 직렬이 되어서 저항이 Y 결선 같은 경우 저항이 커져요. 뭐 같은 저항이라고 하면 두 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델타 결선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일 때 여기서 보면 RAB를 보자면 여기랑 직렬로 하나 돼 있죠. RAB 직렬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RCA하고 RBC가 직렬인데 여기랑 여기가 병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항을 구하자면 저항 상태로 보자면 이렇게 되죠. AB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니까 RBC 플러스 RCA 분의 RAB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와서 병렬 저항이 되기 때문에 세 개가 저항값이 같다라고 보면 3R분의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R 제곱이죠. R 제곱. 그래서 쭉쭉 날아가면은 3분의 2가 되죠. 저항이 다 같은 저항일 때 여기는 저항이 같은 저항이 되면 2R이 되죠. 그러니까 Y 결선인 경우에는 두 배가 되는 거고요. 델타 결선인 경우는 3분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 Y 결선의 저항이 사실은 델타 결선보다 3배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가 변환을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등가 변환이다. 그럼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등가 변환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Y 결선을 Y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Y 결선의 저항값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등가 변환시킨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고 계시면 외우는데 조금 이제 살짝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이니까 이제 분모에 덧셈이 들어가는 부분, 델타를 Y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이런 공식이죠. RA에 인접한 여기 RA 요 저항을 여기 저항에서 이 저항을 구하겠다. RA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분모에다가 여기 세 개를 다 더해줍니다. 세 개를 다 더해주고 분자에는 이제 여기 꼭 인접해 있는 두 개 곱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모에 덧셈이 들어가니까 조금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를 델타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원래 델타 결선은 저항이 작았기 때문에 저항을 키워줘야 되죠. 등가 변화시키려면 두 개가 같은 회로가 되려면 여기 저항값을 키워줘야 등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키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분자에 곱이 들어가는 거죠. 분자에 덧셈이 들어가는 거죠. 분자에 덧셈이 들어가게 해준다. 분모에는 하나가 들어가고요. 분자에 덧셈이 들어가게 해준다.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편하게 외울까 나름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내가 만들어낸 생각해낸 부분인데 이것도 크게 도움은 많이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딱 보시면은 분자에는 어쨌든 문자 한 개가 들어가죠. 분자에는 두 개 곱이 들어가죠. y 델타 모두 변환시킬 때 분모는 저항이 한 개짜리 저항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저항 두 개의 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조금 외울 때 살짝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y를 델타로 바꾸는 거 한번 볼게요. 델타를 y로 바꾸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를 y로 바꾼다. 그럼 일단 무조건 분모에 여기 세 개 저항 다 더해가지고 분모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모는 다 똑같습니다. 분모 값은 여기는 다 똑같아요. RB 구할 때도 분모는 똑같고 RC 구할 때도 분모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RA를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 두 개 있는 거 서로 곱해줘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델타를 y로 변환하기가 사실은 좀 공식이 좀 간단하죠. 간단한 공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y를 델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y를 델타로 바꾸려면 일단 여기가 여기서 1로 가는 거죠. 1로 간다. RAB를 구하겠다. 델타 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요 반대편 이게 들어가죠. RC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R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이렇게 곱해준 거, 이렇게 곱해준 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분모가 다 똑같죠. 분자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똑같고 요 부분만 RC가 됐다가 RB가 됐다가 RA가 됐다가 살짝 이제 Y에서 델타로 변환할 때 외우기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한 개라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델타에서 Y로 변하는 거 좀 외우기 쉬우니까 여기 한 개라도 좀 외워두시면은 좋겠다. 델타에서 Y 변환하는 건 이제 크게 어렵진 않죠. 아이고. 분자에 일단 여기 세 개를 다 그냥 더해줘 버리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두 개 곱해줘서 분자에 들어간다. 아주 간단하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R의 휘스톤 브릿지 회로에서 전원 단자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시오. 여기 I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거치죠. 그래서 이 저항은 그대로 둬야 되죠. 등가 변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저항은 건드리면 안 되고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위나 아래 중에서 하나를 변화시켜주면 되는데 여기가 델타잖아요. 여기를 Y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의외로 델타를 Y로 바꿔주는 거는 식이 간단합니다. 일단 세 개를 무조건 더해주죠. 먼저 세 개를 먼저 더해줄게요. 전체 RT 해가지고 4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죠. 8옴. 여기가 이제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8분의 1가 되고 이제
RA 쪽은 여기 두 개 곱해주면 되죠. 4 곱하기 2. 4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B, 여기를 RB라고 여기 RC네요. C라고 하면 RC는 8 아까 다 대줬던 거 그대로 쓰고 8분의 여기 점에 있는 거 두 개 곱해주면 되죠.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RB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그대로 똑같이 쓰고요. 분자에 여기다가 두 개 곱해줍니다. 4 곱하기 2 하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5가 되고 여기 1이 되죠. 그래서 1 여기는 0.5 여기는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항이. 확실히 델타 결선일 때 저항값이 컸는데 등가 변화 시켜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Y 결선하니까 요 큰 저항값이 작은 값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회로 해석이 좀 간단해집니다. 여기가 직렬이니까 1.5 플러스 0.5 하니까 2옴이 되고요. 여기도 직렬이니까 1 플러스 1 하니까 여기도 2옴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가 병렬이죠. 이 회로를 지금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바꿔줬는데 여기가 2옴이고 여기도 2옴 두 개가 병렬이죠. 병렬이면은 1옴이죠. 2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2 하면 4분의 4 해가지고 1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5가 되니까 5 플러스 1 플러스 1 하니까 7옴이 되겠죠. 7옴. 그래서 전류 I는 여기 합성 저항이 그러니까 7옴입니다. 전체 합성 저항. I는 R 합성 저항분의 V 옴의 법칙을 쓰면 7분의 14V 해서 2A 바로 구할 수 있죠. Y 델타에서 델타를 Y로 하는 건 좀 편하니까 막로 해석법보다 편하게 구할 수가 있죠. 이런 데 쓰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기사 실기 시험에 나왔어요. 전기 기사 실기 시험에. 그다음에 이제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도 사실은 이제 여기도 크게 많이 쓰는 회로는 아닙니다. 많이 쓰는 회로는 아닌데 어쩌다가 또 이런 게 나오면 막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로 해석법 쓰시면 돼요. 알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로 해석법을 하셔도 되는데 밀만의 정리라고 아주 좀 편리하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 개의 전압원과 부하장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전압원하고 부하장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 여기 부하 양단 전압을 구하는 해석법 여기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해석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회로가 많이 나오냐면 그 변압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주로 변압기 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변압기가 전압원이 있으면 교류 여기가 내부 저항이 있죠. 전압원은 항상 내부 저항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0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0이 되게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실수로 이게 좀 이걸 크게 만들어주면 실제 그 전원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원을 제대로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V짜리를 한다라고 하면 부하에 공급을 하겠죠. 여기다가 부하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너무 부하가 많이 늘어나. 뭐 다른 세대도 들어가고 해서 부하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 이 집 저 집 막 엄청나게 많은 집이 이제 쓰다 보면 부하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부하가 늘어나는 경우에 전류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얘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요걸 쓰고 여기다가 똑같은 걸 한 개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병렬 운전이라고 그래요. 병렬 운전. 기기 시간에 배울 텐데 동기 발전기라든지 또는 변압기 이런 거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회로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약간 기시감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밀만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전화번 하나의 전화번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전화번이고 여기도 하나의 전화번이죠. 여기도 하나의 전화번. 전원이 지금 세 개가 있다.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구하신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여기 뭡니까? 실제로 여기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이쪽에 전류가 이런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V I1 이퀄 R1 분의 V 요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R2 분의 V V2 이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R3 분의 V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여기 만약에 부하가 연결됐다고 가정했을 때 연결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전류 세 개를 다 더해준다. 전류 세 개는 어떻게 더해주냐? 전류는 오hm 법칙에서 V, R이 있으면 여기 전류가 I라고 잡았을 때 I는 R분의 V죠. 그냥 이렇게 이 공식 써가지고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 더해주고 이 전류 더해주고 이거 더해주고 이거 더해준다. 문자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렇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해서 전류를 먼저 구해줍니다. 전류 먼저 구해주고 두 번째는 전압이 없다라고 봤을 때 여기 없다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병렬이죠. 이 세 개가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병렬 저항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병렬 저항은 두 개 있을 때 RT 두 개 있을 때는 좀 이런 공식이 있었죠.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세 개 있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 개 이상일 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역수 RT분의 1 이퀄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갔던 게 R1분의 1이 컨덕턴스죠. 컨덕턴스 여기 RT 전체 컨덕턴스는 G1 플러스 G2 플러스 병렬일 때 G3다. 이렇게 이제 분수 안 나오게 할 때는 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외워 두셔도 되겠어요. 아무튼 RT 분의 1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RT는 어떻게 됩니까? RT는 여기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여기 RT는 요거 전체를 분의 1 해주면 되죠. 여기 RT가 되겠죠. 그래서 RT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합성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VL은 I 곱하기 R이에요. 여기 전류 전체 전류가 흐르겠죠. 전체 저항이 있겠죠.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ohm의 법칙으로. 그래서 I 곱하기 RT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식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복잡한 모양을 좀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은 전체 전류 구해주고 전체 저항 구해주고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1번 전체 전류 구하고 2번 전체 저항 구해서 3번 두 개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회로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두면 우리 책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문제 풀면 금방 별거 아니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류원 변환하는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밀만의 정리. 아래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전원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 부하 저항 RL 양단의 전압 VL과 흐르는 전류 IL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에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태반환 정리하듯이 먼저 여기를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거해주고 일단 전체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0.2분의 10 하니까 20V 나오죠. 20V 20A. 여기는 0.2분의 12 하니까 24A 나오고, 여기는 0.1분의 9 하니까 90인가요? 90이죠. 90A. 요 세 개 더해주면 되죠. 20 플러스 24 플러스 90. 50이구나. 그럼 여기는 60이에요. 50. 여기 60. 세 개 더해주면 200A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항요 병렬이니까 0.2, 0.2, 0.1이 병렬이니까 RT는 RT분의 1은 가지고 해보면 0.2분의 1 플러스 0.2분의 1 플러스 0.1분의 1 병렬 이렇게 해주니까 0.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0.2분의 2가 되죠. 2 해서 0.2분의 4. 여기를 이제 역수를 RT는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4분의 0.2 이렇게 돼서 여기 어차피 두 개 곱해줘야 되니까 4분의 0.2 0.05인가요? 아무튼 여기다 곱하기 4분의 0.2 해주면 1번 전류 구했고 2번 저항 구했고 3번 두 개 곱해주면 52
52죠. 50 곱하기 0.2 하니까 25 아닌가? 200 50이 아니고 4 5 맞는데? 5 20 10이네요. 10V 5 20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요 VL이 등가 회로로 이제 이건 등가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꿔줘 버릴 수가 있는데 밀만의 정리를 통해서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꿔줘 버리면 10V가 되고 저항이 아까 얼마였죠? 0.05 이게 10V에 0.05 요 등가 회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남는 거죠. 얘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면은 10V에 0.05 여기가 우리 여기 있던 등가 전원 부분이 될 거고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니까 전체 저항은 0.05에다가 2 그러니까 2.05 ohm이 되고 전압은 10V 되니까 9.7 0.05 플러스 2분의 10 해가지고 구하면 4.88 암페어가 됩니다. 4.88 암페어가 되고 여기 저항을 달아주면 이제 전압도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10V에서 4.88 곱하기 2오hm 해주니까 9.76V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정석적으로 하려면 여기 끊어주고 등가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인 방법인데 실제로 이런 회로가 나오면 한꺼번에 풀어줘도 돼요. 한꺼번에 풀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아예 여기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단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죠. 전체 전류는 아까 여기가 얼마였죠? 0.2분의 0.2분의 여기는 0.2분의 전체 전류 여기는 전압이 없으니까 2분의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2분의 10 플러스 0.2분의 12 플러스 0.1분의 여기 0.1이고 0.1분의 9 플러스 2분의 0이죠. 2분의 0 하니까 200A가 전체 전류는 200A가 그런다. 1번 전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RT는 여기 4개의 저항을 그대로 병렬로 다 해주면 됩니다. 0.2분의 1 플러스 0.2분의 1 플러스 0.1분의 1 플러스 여기 2ohm이니까 2분의 1 해서 분의 1 계산하면 20.5분의 1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압 VL 2번 RT를 구해버리죠. 그래서 전압 V는 VL 이퀄 IL 곱하기 RT 해주니까 20.5분의 200 여기 나오죠. 그러면 9.76V 나오죠. 바로 9.76V가 나오니까 여기 양쪽 전압이 그러니까 양쪽 전압이 9.76V죠. 실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전류는 실제 IL 전류가 사실은 아니죠. 가상의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밀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상의 전류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 우리가 I라고 잡아줘야 되겠네요. 가상의 밀만 전류 이렇게 잡아야겠네. 밀만 전류. 그래서 전압이 지금 9.76V가 나왔죠. VL이 9.76가 나왔으니까 IL은 ohm의 법칙에서
9.76V 나왔으니까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에서 2분의 9.76 해주면 똑같이 나옵니다. 2분의 9.76 해주면 4.88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죠. 앞으로 요 두 번째 방법으로 볼게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전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안 하려고 했었는데 책에 좀 있기도 하고, 이것도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 기기라든지 산업기사 문제 같은 거 보려면 이 조건이 많이 나와요. 어디서 본 조건인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전원으로부터, 여기가 우리가 보통 전원이라고 하면 전압원을 이야기하고요. 전압원은 전압 플러스 내부 저항까지 다 포함합니다. 전압 플러스 전원 플러스 내부 저항. 이제 우리 회로 이론도 배웠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원은 단순한 전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부 저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전압원에서 내부 저항은 0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0옴. 근데 실제로는 0옴이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부하 저항보다 뭐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정도로 작은 값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이건 이제 책에 이렇게 막 미분을 통해서 쭉 풀어봤는데, 요런 전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하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부하 저항값을 계속 바꿔줬습니다. 쭉쭉 바꿔주다 보니까 RL이 얼마, RL 값을 바꿔주다 보니까 바꿈에 따라서 여기 전력, 부하 전력이 있겠죠. 전력값이 쭉 올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 있겠죠. 쭉 계산해서 RL일 때 전력값을 따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봤을 때 최대 전력 조건이 언제냐 하면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점, 여기 기울기가 RL분의 PL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로 구하는 거죠. 구해보니까 여기가 최대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그래프 가지고 뭔가를 최대점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니까 RS하고 RL이 같을 때가 최대 전력이 전달되더라 라는 결론이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최대 전력을 전달한다. 즉 얘랑 얘가 같을 때가 최대 전력 전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RS는 RL일 때 최대 전력 전달이다. 자, 그러면은 최대 전력 RS하고 RL이 같을 때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면, 자, 이때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얼마냐 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고 여기가 5ohm이고 여기도 15ohm이라고 해볼까요? (15ohm이고) 여기도 15ohm이다. 두 개가 같으니까 최대 전력이 전달되겠죠. 그때 여기서 RL에서 소비하는 RL에 공급하는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P는 PL은 I 곱하기 V죠. 이 V는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어떻게 됩니까? V 뭐 2라, 여기 VS니까 여기 V라고 해보면
V는 전압분배법 지표였죠. 여기 두 개 직렬이죠. 여기 10V면 여기 얼마 걸려요? 5V 걸리죠. 전압분배 V1 이퀄 R1 플러스 R2분의 R1 V가 되고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 V죠. 여기 두 개가 같으니까 10 플러스 10분의 여기 10이죠. 곱하기 10 하면 20분의 10 곱하기 1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해서 딱 반이 걸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V가 걸리니까 5 곱하기 전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V가 걸리니까 15ohm이니까 0.5A죠. 5 곱하기 0.5A 하니까 2.5W가 되죠. 수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RL분의 VS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말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지금 전류를 구하는 과정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가지고 전압만 가지고 해볼게요. 전압만 가지고 하면 5V가 걸리기 때문에 R분의 V제곱 10분의 5의 제곱 해주니까 10분의 25가 되니까 2.5 맞죠? 바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VRL 여기 저항분의 여기 전압의 제곱 VRL 전압의 제곱입니다. 이 전압은 얼마냐 하면 이 전압은 전원전압 여기 VS의 반이죠. 2분의 VS 딱 반이죠. 반인데 제곱을 해주니까 4분의 VS 제곱이 돼가지고 4가 밑으로 내려가서 4RL분의 VS 제곱 된다. 그런 말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뭐죠? 전압이 반이 되고 전압을 제곱해 주니까 4분의 1이 돼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조금 자, 최대 전력 전달 문제. 아래 회로에서 부하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하 저항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부하에 공급되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문제는 아주 좀 쉽죠. 8ohm이면 8ohm 해주면 됩니다. 두 개가 같게 8ohm 해주면 되고 이때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R분의 V제곱 해가지고 8분의 V제곱 이거 쓰면 안되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8ohm 같은 저항이기 때문에 반을 해주면 2분의 16 하니까 2분의 16 8V가 되죠. 그래서 요거 쓰면 안되고 8분의 8V의 제곱 해주는 거죠. 8의 제곱이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8W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앞에 공식 가지고 쓰겠다. 이 공식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면 바로 대입하면 8분의 4 곱하기 8분의 얼마입니까? 여기 VS가 16이죠. 1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8하고 16 곱하기 16 해주면 여기가 2가 되고요. 4는 여기가 1이 되고 2가 되고 2하고 16 하면 8이 되죠. 그래서 8W.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냥 r분의 제곱 하는데 요 r분의 v 제곱을 하는데 v 값을 반으로 해주면 된다. 예, v 값을 반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예제 문제 풀이 할 게 쭉 있는데 오늘 한 거를 조금 복습 좀 해보시고요. 예제 문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가지고 제가 문제를 좀 일부러 많이 만들었습니다. 책에 있는 거 다 넣었고요. 책에 있는 문제들 지금 제가 다 여기다가 다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도 풀이 끝나고 연습 문제도 풀이 한번 또 해볼 거고 다음 주까지 하고 연습 문제 풀이 일단 할 건데 예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